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석방 이후에는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저 주변에는 지지자들이 몰려 환영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차순우 기자, 관저 앞 상황 어떻습니까? 네, 52일 만에 석방된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부터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관저 주변엔 지지자 1000여 명이 모여 대통령 석방을 환영하는 집회를 진행 중입니다. 석방 직후 경찰은 대통령 관저 주변 탄핵 찬반측 인원들이 몰리는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한남초부터 관저 정문까지 차벽을 설치하고 기동대 30개 부대 1,8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현장 관리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차벽은 사라졌고 경찰이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질서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집니다. 탄핵 반대 측은 광화문이 아닌 용산에서 석방을 환영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탄핵 찬성 측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비상행동 지도부는 어젯밤부터 단식 농성에 나섰습니다. 오전 11시부터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오후 2시부터 경복궁 앞에서 10만 명 규모 인원을 신고하고 대규모 탄핵 찬성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윤 대통령은 다시 한남동 관저에 머뭅니다. 관저 주변을 중심으로 찬반 집회와 힘겨루기가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남동 주변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관저 앞에서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윤 대통령은 외부 활동을 자제한 채 다음 주로 예상되는 헌재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도 수석 비서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향후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차정승 기자, 오늘 윤 대통령 동향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구속 취소로 대통령의 외부 활동에 제약은 없어졌지만 윤 대통령은 당분간 관저에 머물면서 이 헌재의 탄핵 심판을 지켜볼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오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당초 오후 4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2시로 앞당겨졌습니다. 참모진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해온 회의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뒤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어제 석방 직후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함께 이 김치찌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는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또 지난 수감 생활과 관련해서는 이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라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구치소 접견을 온 측근에게는 이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을 전제로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반대자들도 품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석방이 지연된 건 검찰 특수본의 불법 감금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정치권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장윤정 기자,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직후 입장을 내고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석방까지 24시간이 걸린 건 검찰 특수본의 불법 감금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SNS를 통해 탄핵을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했고 추경호 의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즉시 항고가 가능한데도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비공개로 당 지도부 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이 헌재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칠 거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헌재 결정과는 무관할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11시와 밤 10시 두 차례 비상의원총회를 연 뒤 자정까지 국회 본청에서 릴레이 발언 농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 대통령 석방과 이후 전국 상황까지 전문가들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영주 세병대 특임교수,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체포 52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에 검찰이 어제 석방을 지휘할 때까지 27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상당히 좀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을 자극을 한 불필요한 저는 27시간이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일단 2012년에 그 같은 그 구속 집행정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었죠. 그렇죠.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서 이것을 다시 또 적시 항고를 하더라도 또 위헌 결정이 또 나올 수가 있고 네. 이것이 나중에 그 상급심에서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을 계속 적시 항고를 해야 된다고 검토를 한 게 저 시간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건 그 전에 처음에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어요. 네. 한 차례도 하지 않고 구속 기소를 하려고 하니까는 일부 검사장들이 반발해서 검사장 회의가 열렸어요. 네. 근데 검사장 회의에서도 구속 기소를 하면 안 된다. 그는 불구속 기소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을 결론을 못 내고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그 이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것을 구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네. 그런데 법원에서 그 구속 그러니까 보석도 아니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 심우정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법원에 그 본인이 이름을 받아서 결정을 한 데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게 따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단지 이제 박세현 그 고검장 특수본부장은 본인이 이 구속 기소를 하면서 기소 담당 부서장이었기 때문에 반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법원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구속 취소라는 게 하나는 구속 기간이 지났다. 이것은 검찰의 잘못이죠. 네. 잘못인데 또 하나는 구속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검찰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죠. 네. 그렇다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박세현 특수본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기에 좀 정리를 이런저런 그 사정을 다 감안해서 빠른 시기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늦춰졌다.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수님. 네, 뭐 위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명확하게 이게 정리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동안의 관행은 말하자면 체포와 구속에 있어서 체포는 시간을 다투고 네. 구속은 일자를 다투었기 때문에 실제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것을 일방적으로 특수본이 날짜를 계산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특수본 입장에서는 소위 적시 항고라고 하는 아직까지도 쓸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고민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 자체가 불법적이거나 뭐 기간 내에 그동안의 개통을 무시했다가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보면 일방적으로 말하면 특수본의 어떤 그런 고려 자체가 무슨 반발이라든지 또 불법적인 감금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앞에서 차량 앞에 내려서 직접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는 특유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는데요. 고희동 기자 리포트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 5시 47분 윤석열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이 서울구치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 사이에선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차량을 타고 한남동 관저로 향할 거란 예상과 달리 경호 차량에서 직접 내려 환한 얼굴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거듭 인사하기도 하고 중간중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습니다. 석방되는 윤 대통령 뒤에는 김성은 대통령 경호차장을 비롯해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기현, 박대출, 이철규, 박성민 의원 등 친윤계 핵심 의원들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3분 동안 약 100m를 걸어 나온 후 경호 차량을 타고 한남동 관저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앞에서 입장을 직접 밝히려 했지만 입장문으로 대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한다면서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며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원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구치소를 떠난 지 20여 분 만에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다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관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네, 구치소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 모습 보고 오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개선 장군 같다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그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오실 때 저렇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또 개선 장군처럼 나올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저 모습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비상계엄에서 승리하고 나온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 뭐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저기 장면이 아니라 더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고 나왔어야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불구속 구속이 취소된 것은 앞으로 남아 있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것 그거 외에 실질적 본질은 전혀 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돌아와서 어젯밤에 김건희 여사 그리고 정진석 실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식사 자리에서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점이 많은 곳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관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한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외부 활동을 굳이 자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직무가 정지가 돼 있을 뿐이지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지금은 상당히 그 시간이 급박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 현재 뭐 선고가 나온다는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혀야 돼요. 그 전에 뭐 대국민 담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헌재에서 밝힌 입장은 있고 또 대리인단이 밝힌 입장이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은 지금까지 저는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현재 변론 과정에서도. 예. 그렇다면은 직무 정지가 돼 있지만은 충분히 언론을 접촉을 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때 저도 청와대를 출입을 했는데 청와대 뒷산을 그 북악산을 기자들하고 참모들하고 같이 산행을 했어요. 산행을 하면서 직접적인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직무 정지 상태. 직무 정지 상태에서 출래 불사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심경을 다 이야기하고 그게 보도가 됐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도 그때 상춘제에서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측면들도 있다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라도 본인의 입장을 피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윤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면서 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따라 임무를 수행했던 그런 분들을 언급을 했거든요. 네. 이 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헌법재판에서도 본인이 그것을 강조했고 또 이번의 경우에는 과거 두 차례의 말하자면 탄핵 정국보다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해명하고 나섰다는 의미에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런 적극적인 활동이 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지점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정당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정당성 자체와 헌재의 재판의 어떤 주요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12월 3일 날 이랬던 일에 대한 확실한 어떤 본인의 어떤 알리바이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 본부장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아마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나 많은 측근들이 관저로 몰려가서 새로운 어떤 관저 정치가 시작될 가능성이 많고 보다 더 강한 톤으로 자기 변론을 나설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립니다. 오후 4시에서 2시로 2시간가량 당겨졌는데 그만큼 뭐 논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지 않습니까? 여기서 논의되는 현안들을 뭐 보고받거나 지시하는 건 가능한 상태입니까? 그 의견을 교환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는 하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후 보고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탄핵 심판 소추 의결이 되면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이죠.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원하는 권한 행사를 위해서 이제 사전 기초적인 국정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따라서 어떻게 진행돼 왔고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정도의 사후 보고성 보고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 예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그 당시 보건총리가 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민주당에서 뭐 특별히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된 그런 그 대비 차원에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구속 취소 인용과 관련된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이견과 진통이 있었다고 전해졌는데 이 검찰의 고심이 깊었던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그 10일에 수사기관이 구속할 수 있는 기한과 관련해서 연장 신청을 검찰이 2번씩이나 했습니다. 첫 번째 연장 신청을 했을 때는 법원이 안 받아줬고 왜냐하면 기소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연장 신청까지 갔죠. 예. 그 뒤에 이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도 아마 이 그 구속 집행 정지나 아니면 보석 허가나 구속 취소와 관련된 그 헌재의 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2012년도에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게 되면 실제 이 법원의 결정이 집행이 정지된다. 따라서 계속 인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구속을. 네. 그 부분은 이제 위헌 판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전에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요거는 구속 취소와 같이 있었어요. 근데 보석 허가에 대해서 똑같이 허가 결정을 했는데 만약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풀려나질 않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영장주의 반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위헌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속 집행정지라는 것은 구속은 정당하지만 신병 등의 문제로 집행만 다시 정지한다는 건데 이 구속 취소는 아예 구속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보다 더 흠결이 있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바로잡아줬는데 즉시 항고한다고 해서 이것을 법원 집행을 연장한다.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당연히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고심을 거쳐서 총장이 지시를 하면 검찰청법에 따라서 해당 검사는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따랐잖아요. 네. 이런 직업공무원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 등이 사실은 징계권 있는 사람 등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옳건 그르건 간에 나의 생각이 늘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체계가 있는 거고 결재개선상에서 검찰총장이 결정해서 지시를 하면 따라야 되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9시간 넘게 어쨌든 그 불법 구금했다는 거잖아요. 그 법원 결정에 따르면. 근데 거기에 27시간 더해진 거예요. 그리고 날짜 오기까지 뭐 있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있어서 저는 글쎄요. 이런 그 검찰의 행정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을 했고 대검 수뇌부가 석방을 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뭐 수사팀에서 반발이 있으면서 27시간까지 불법 구금을 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결국 불복을 했을 때 위헌 논란을 떨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이제 위헌 논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있어서 위헌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위헌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그게 명문화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9시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명문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항고라는 제도는 없어졌다라는 명문화가 된 건 아닙니다. 네. 비추어 봤을 때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너무 진취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하고 해석한 것이죠. 그런 데 대한 쟁론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반발한 것이지 아예 아무런 근거 없이 버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이제 그리고 실제적으로 9시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것이 재판부가 인권적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게 마땅하다. 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게 법 개정을 통해서 마무리 짓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여전히 어떤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이고 네. 지금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밤늦게까지 아주 검찰이 고민을 했고 최종적으로 이거는 본 재판 때 이런 얘기를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 뭐 27
7시간 자체가 완전히 불법적인 구금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는 저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여기서 한 말씀만 좀 추가 좀 드리면 네. 이 문제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구속집행 정지에 대해서 받았던 때에 그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고자 이 구속 취소에 대한 부분도 삭제하자라는 이 논의가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 법무부 차관이 누구냐 하면 지금 민정비서관을 맡고 계신 김주원 민정비서관이 그 당시에 법무부 차관인데 그 당시에 국회에 나와서는 이 구속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십니다.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 그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강조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그 당시에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부분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구속 취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즉시 항고 이 부분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법이 여전히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성을 미리 검찰이 예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고 그것이 위헌 심판에 청구가 된다면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위헌성을 확실히 인정을 받고 법 개정으로 나아가는 이런 방법론을 취했어야 된다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있어요. 저희가 즉시항고 제도를 법의 전체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인신과 관련된 구속과 관련된 것들은 즉시항고를 전부 폐지하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영장주의라는 게 법원의 영장 허가가 있어야지만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인신 구속과 유지에 대해서도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잖아요, 이거는. 법원에서 풀어주라고 했는데 즉시항고를 하면은 일정 부분 더 가둬둘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역행한다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원래 즉시항고는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하게 되면 그 취소 자체를 늦추는 거죠. 이거는 인신을 빨리 풀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즉시항고는 인정이 돼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부과 대상자가 즉시항고하게 되면 부과 자체가 좀 유예되는 이런 식의 원래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수사기관 등과 상대해서 조금 더 불이익 받는 것을 늦추는 이런 즉시항고는 있는 건데 불이익 받는 것을 더 가중시키는 즉시항고는 이거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 저 말씀처럼 입법 과정이 어땠든지 간에 헌재의 태도는 자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폐지했어요.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폐지했어요. 유사한 개념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폐지하는 게 맞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헌재에 문제 삼는다면 위헌 결정이 날 게 뻔하기 때문에 검찰총장 등도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그게 타당하다면 아니 국민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그 법에 규정돼 있단 말이죠. 인권 보장이라는 게. 그런데 검찰이 그것을 본인들의 수사 편의를 위해서 이걸 늦춘다? 저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특수부는 이 구속기간 산정 논란에 대해서는 본안 재판에 집중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 본안 재판에서 공방이 거세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어제 대검의 입장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소 유지 과정에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은 되니까 재판 과정에서 이것을 쟁점으로 만들겠지만 저는 이거 하나가 아니고 구속 취소한 이유가 무슨 그 신병 인치 문제, 어떤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 단계가 기소전 구속 기간인데 공수처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규정이 없는데 검찰이 그냥 10일씩 나눠서 쓴 겁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구속 취소의 사유가 됐기 때문에 그 구속 기간 초가 그 시로 따지느냐 일로 따지느냐 이것보다는 다른 부분들의 쟁점이 될 걸로 보는데 저는 재판에서 가장 이게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물론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것도 구속 취소 이유가 됐지만 가장 더 중요하게 쟁점을 짚었던 것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였어요. 네. 수사권이 없다고 규정은 하지는 않았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면 나중에 그 파기가 될 수도 있고 대법원에서 또는 뭐 재심까지 갈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공수처의 수사권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 공수처는 저 재판 과정에 들어오지 못해요. 기소를 검찰이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과연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 없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이 기소를 대응을 한 것 이것부터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큰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라고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직격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검찰의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늦게나마 이 석방지시서가 그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검찰이 스스로 자기 역할과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이 위기와 혼란을 끝낼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실기를 했다. 그리고 즉시 항고라는 카드가 있음에도 쓰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일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평의 재검토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평의 재검토가 뭔지가 좀 궁금하고요. 이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도 처음 듣는 용어는 처음 듣는 네. 건데 아마 평의 재검토라고 하면 이제 평의를 위한 주어진 기초 사실관계 또는 뭐 증거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한번 고쳐놓고 평의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문제제기 같아요. 예를 들면 송 국권 평론가님 말씀 주셨지만 실제 그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잖아요. 근데 공수처뿐만 아니고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요. 근데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송치받은 부분은. 검찰이 직접 수사한 부분이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넘어온 증거 기록 중에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부분이 상당수인데 여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 실제 이런 수사권이 없는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 기록은 유법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이건 평의의 기초 사실관계 자료를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행됐던 평의는 문제가 있고 다시 한번 그게 만약에 무효라면 유법수집 증거라면이라는 전제하에 평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원론적인 문제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비상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고요. 또 의원총회를 오전, 오후 2번씩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민주당은 아마 지금 이 시간쯤이면은 또 오늘도 지금 비상의원총회를 지금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도 비상의원총회가 밤늦게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의원총회를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의원총회를 몇 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검찰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된 이런 혐의에 대해서 단죄를 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마치 이 내란죄 단죄의 칼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법기술을 활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방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특히 즉시 항고를 못한다고 한다면 보통 항고라도 해서 지금 상황이 구속 기간을 그동안 날짜를 기준으로 해왔던 것을 시간으로 바꿨다면 앞으로 이것과 관련된 비슷한 여러 가지 그 혼선들이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이런 부분들을 상급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정리하는 그런 그 역할조차도 안 하고 있다. 이걸 방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법행정의 상당한 혼란을 이 검찰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혼란 상황들을 어떤 방식으로 수습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비상의원총회도 그렇고 야권에서도 일요일을 제외하고 이제 광화문 집회에 매일 참여하겠다 이런 의지까지 드러내고 있거든요. 비상행동에 돌입한 배경이 흘러가는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이런 판단에 따른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소위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의 참여하는 인원의 어떤 차이가 6대 1이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라면 사실 그동안에 그렇게 차이가 났던 이유는 여당이 거대 여당이고 또 이 여당에게 힘을 더 주는 것에 대해서 중도층이 조금 관망하는 지점들이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히려 역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환영의 소속일지도 모릅니다만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 살아있고 또 그 결집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자체가 진보 진영의 결집의 하나의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어제부터 서서히 그런 흐름들을 좀 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도 갖게 됩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이 애초부터 윤 대통령을 풀어주려 했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까지 했거든요. 또 탄핵을 하려는 걸까요?
글쎄 뭐 그런 주장도 일부 있었더라고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신무정 검찰총장이 의도적인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기소를 늦장 기소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 책임의 한 방법으로서 뭐 탄핵이라는 얘기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아마 지금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민주당의 지도부가 논의를 하고 있을 텐데 저는 뭐 탄핵도 탄핵이지만 이 신무정 검찰총장이 앞으로 이 그 구속 기소 이후에 지금 불구속 상태가 됐는데 네. 앞으로 공소를 계속 유지해 나갈 의지가 확실히 있는가 하는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금 불구속이 됐다고 하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공소를 유지해 나가는 책임, 이 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그런 검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문이 지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검찰이 어떻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사실 신무정 검찰총장이 구속 기소를 전격 단행했을 때만 해도 국민의힘에서 똑같은 비판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진영의 유불리라고 판단되는 사정이 나왔을 때 그 해당 행위자에 대한 비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따지고 보면 특수본이 책임질 일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속 연장 그 갱신허가 신청을 2번씩이나 했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고 기소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죠. 또 하나는 거듭 말씀드린 인권에 대한 검찰의 인식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을까요? 오히려 잘했다고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관행 얘기하시는데 제가 검사들하고 통화해 본 바에 따르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서 기소를 합니다. 예를 들면 24시간이 지나야지만 하루를 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과 같이 3일을 뺀다, 이틀을 뺀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이번만큼은 공수처와 대립하면서 이런 이제 해석이 불거졌는데 실제 이전 실무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실제 시간만큼만 빼는 것이 거의 관행이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법에 있는 날이라는 문헌을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해석을 한다? 저는 그 수사기관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법원이 결정을 한번 해줬으면 이걸 갖다 항고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거기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맞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박수 쳐줘야 될 일입니다. 국민적 인권이기 때문에 일단 아쉽지만 존중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대통령을 일반 국민으로 등치시켰을 때 할 수 있는 논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아쉬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앞뒤가 안 맞지 않나. 네. 저는 민주당이 공격의 목표를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신무정 검찰총장과 검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사람은 신무정 검찰총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사장 회의에서 이름을 받아가지고 네. 그걸 신무정 검찰총장이 구속을 시켰는데 법원에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 구속 취소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법원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법원 공격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적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총장을 다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도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개인적인 추측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심판과 민심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이 되는데 뭐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긴 합니다만 탄핵 심판에 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번 헌재가 전문 증거에 대해서 많이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재판의 지판사의 결론은 그런 전문 증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오염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영역에서 공수처가 적절한 수사의 적격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을 기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수많은 전문 증거 자체를 헌재 자체에서 평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다시 원래 형사소송법상의 헌법재판의 11번에 실질적으로 증거로 인용한 뭐 문자라든지 기존의 어떤 말하자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인용을 시키거나 기각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평의를 열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영역에 있어서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적인 그 재판관들 고민했던 재판관들이 상당히 말하자면 인용보다는 기각적으로 기울 수 있는 굉장히 예민한 지점. 그러니까
6대 2가 되든지 5대 3으로 되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외로 헌재의 결정을 다음 주 안에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부분, 기간적으로는 조금 딜레이 될 가능성도 이 메시지로는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번 공수처 수사권의 모호성이 또 쟁점이 됐는데 조서나 증거 자료를 빼고서 다시 변론을 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헌재에서요. 예. 그럴 가능성, 원래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헌법 재판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한다. 뭐 이렇게 헌재 재판관들은 해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에서 결정될 일이지만 첫 번째 문제는 만약에 헌법 재판소가 아니고 형사 재판으로 가게 되면요. 실제 그 공범으로 다 기소가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진술 조서 내지 피신 조서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전부 내용 부인해 버리면 그거 아닙니다라고 내용 부인해 버리면 증거를 전부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헌재를 갖고 와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만약에 무죄가 나오고 헌재에서는 유죄가 나오고 이런 꼴이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형사재판의 증거 법칙을 사실상 그대로 갖고 와서 쓰는 것이 맞다. 사실관계는 하나인데 형사재판에서는 그 사실관계 인정이 안 되고 그 헌법재판은 인정이 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증거 위법 수집 증거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각종훈 전 사령관과 관련된 지인과의 통화 내역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나오면 그 부분도 오염됐다고 판단될 충분한 정황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 보면 다시 변론을 열어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측의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거나 또는 탄핵 증거들을 더 받아보거나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엄격하게 심리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선고일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은 했는데 뭐 이번 주 곧 선고일을 지정할 것 같긴 한데 좀 미뤄질 수도 있을까요? 저는 미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가장 구속 취소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재심이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이면 안 된다.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헌재에서도 헌재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그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해도 17차 변론을 했는데 이번에 11차로 끝나고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기회를 봉쇄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변론을 해서 가릉 해서 각종건 전 사령관과 반대되는 그 정언을 한 707 단장 김현태 단장을 또 대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홍장원 그 국정원 1차장과 대신 정설해줬다는 보좌관을 대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더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온 가운데 지금 법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헌재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되죠. 법률적으로는 이게 별개니까는 영향을 안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므로 이것은 다시 변론을 제기하든 평일을 더 연장을 하든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그동안 구치소에서는 다소 어려웠던 변호사 협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서 공방이 더 치열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글쎄 그거는 아마도 형사 재판에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좀 전에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부분 말씀 주셨는데 저는 명확하게 헌법재판소와 형사 재판은 좀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형사 재판에서는 죄의 유무죄를 가리고 그 유무죄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은 이 탄핵 지금의 이 12.3 비상 계엄이 위법성이 있었는지 위헌성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의 중대성을 갖고 있는지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그 국헌분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폭동이 있었는지 계엄군의 국회 투입 또 중앙선거관리위 투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계몽령이라고 지금 이제 소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비상 계엄을 통해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합리화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걸 헌법재판소가 논의하는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증거가 다 나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평의, 변론, 종결까지 하면서 평의가 거의 상당 부분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형사 재판에서 필요한 그런 논란들이 이 굳이 헌법재판소에서까지 이어질 가능성 적다라고 보여지고 이번 주 안에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심플하게 하려면 지금 오염됐다는 그런 진술 등이 나오는 것이 국회 계엄 투입과 뭐 끌어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탄핵 사유 중에 그거 빼고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 관련돼서도 홍장원 씨 메모가 오염됐다랍니다. 최소한 대통령 지시에 관련된 건 오염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도 빼고 나머지 그 포고령과 그다음 계엄 요건에 맞는지 여부, 중앙상권의 계엄 투입 이런 부분들은 사실관계는 다 맞는 것들이에요. 특별한 다툼이 없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만 남겨두면 저는 뭐 평의가 더 진행될 건 없다고 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국회 계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 관련돼서 지금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증거조사나 평의를 이어가지 않는다? 그건 너무 졸속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뭐 평의가 진행이 되고 헌재의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여론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계엄과 탄핵 정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뭐 대국민 메시지나 편지, SNS 등을 통해서 외부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관저 정치로 대표되는 이런 여론 활동에 좀 가속화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아까 뭐 노무현 대통령 사례도 얘기했습니다만 네. 기자들하고의 접촉도 뭐 이제는 편하게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본인이 공식적으로 뭐 어떤 자리에서 기자회견 이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주변 인물을 통해서 혹은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서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노출이 많이 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다음 상황이죠. 중도청이 움직일 텐데 어느 쪽으로 움직일, 호감 쪽으로 갈 거냐, 비호감 쪽으로 갈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이 아마 남아있는 우리들의 어떤 과제다, 지켜볼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까지 어제 뭐 손도 들어 보이시고 하는 자신감으로 보면 아마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라든지 주변 변호사의 어떤 활동도 또 당내에서의 어떤 대변인들의 활동도 좀 더 대통령 중심으로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 어차피 헌재가 결정이 날 때까지 양 진영의 격돌은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뭐 호감 쪽으로 갈 거다, 비호감 쪽으로 갈 거다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관저 정리에 나서면 보수층의 재결집에 좀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관저 정치라는 말이 이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헌재의 심리에 정치가 상당히 개입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지금은 정치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해요 의혹이지만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장애에 나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헌재 결정을 앞두고 장애에 본격적으로 나가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차피 헌재 결정에 정치가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는 민심이 어느 쪽인지를 놓고 지금 겨루는 상황으로 축약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구치소에 있느라고 하지 못했던 본인 입장을 충분히 피력을 할 저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법적으로도 그게 가능한 것이고 직접 뭐 어떤 직무를 보고를 받는 건 아니지만은 기자들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이 여러 다른 경로를 통해서 찾아오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충분히 메시지를 발신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시간이 짧아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평이나 뭐 더 연장될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불법 감금 논란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본인의 입이 봉쇄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조기 대선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수가 결집하고 윤 대통령이 그들을 중심으로 뭉치는 모습이 중도층으로 확산하는 데는 조금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면은 중도층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중도층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물론 이런 상황들이 중도층에서 빠져나간다, 중도층이 이탈을 한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지만 지금 보수나 이쪽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이 정상을 그러니까 기각을 시키는 이게 최대 목적이라면은 그 기각을 시키면 조기 대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도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이 윤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오늘 어제에 이어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도 막바지 장외 여론전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어제는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화문의 힘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만들어냈습니다. 검찰이 석방을 지휘해서 윤석열을 귀가시키겠다고 합니다.
결국 탄핵 심판은 위법하게 구속된 대통령에 대해서 쓰레기 더미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던 것입니다. 탄핵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내란죄를 빼버렸습니다. 더더욱 사기 탄핵이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네, 오늘 탄핵 찬성 측은 10만 명 규모 대규모 집회 행진을 신고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이 이뤄지면서 결집세가 좀 커진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소위 석방 이 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이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더 결집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그 복귀를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번 12.3 비상계엄과 같은 그런 조치가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느낄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불안감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번 주에 빠르게 헌법재판소가 어떤 종국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불안한 심리를 그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들 나오실 거라고 보여지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뭐 이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이 종국 결정을 더 최대한 뒤로 늦춰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과정들이 지금의 이 혼란이 더 크게 부추겨지고 또 양측의 갈등, 이 국민의 이 극단적 갈등이 더 커지는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려면 헌법재판소의 빠른 종국 결정 반드시 이번 주 안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제 야권 5개 당이 연 집회에서는 이제 박범계 의원이 특수본 검사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 오늘은 이제 경찰의 10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탄핵 찬성 집회가 신고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대규모 집회가 탄핵 선고가 임박한 헌재를 압박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 대규모 집회가 어떤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파악을 해보면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명분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그 평의도 상당 기간 진행이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본인들은 마음을 정했을 겁니다. 기각인지 인용인지 정했는데 그것이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마 그 탄핵 찬성이든 탄핵 반대 집회의 목적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워낙 이것이 양쪽으로 딱 갈라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딱 뭐 무쪽에듯이 이게 잘했고 못했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없어요. 모든 가지 5가지 쟁점이.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일단 민심에 많이 치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면 이런 양쪽에서 벌이는 이 시위나 탄핵 찬성이나 반대 구호가 재판관들이 지금 결정을 하는 데 대해서 명분을 주는 민심이라는 명분을 주는 그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렇게 이 양쪽에서 집회를 벌이는 것이죠. 네, 초유의 상황인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쟁점과 변수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하나 안 다룬 게 이 마은혁 재판관의 합류 여부거든요. 아직까지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평의가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요. 일단 그 한덕수 총리부터 탄핵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순서가 그래요. 19일 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관련돼서는 권한대행 심판도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총리이면서 권한대행의 경우에 탄핵 심판 정족수가 150명이냐 200명이냐 이거거든요. 이거에 따라서는 여파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부터 결론을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그거 없이 대통령 선거부터 낸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 중에 마은혁 재판관 등 임명하지 않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령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을 확인해줬다 하더라도 그럼 이게 중대한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론 과정에서 나올 거예요. 그럼 그 결론이 나온 나중에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게 순리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상으로도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재판관으로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탄핵 재판에 들어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뭐 우선 방금 얘기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결단적으로 최대행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임명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고요. 네. 또 그런 시점에서 보면 재판관의 결정이 이번 주나 다음 주로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재판 갱신이라고 하는 기간을 들어가서 완전히 다른 재판을 하게 될 시점은 놓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얘기가 나오는데 헌재 선고에 임박을 하면 탄핵 찬반 열기가 더 거세질 것 같은데 이 민심의 대치가 사실 우려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후유증이 다들 이제 걱정을 하죠. 네. 인용적으로 나오든 기각적으로 나오든 후유증의 불가피합니다.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지금 상황이 달라요. 완전히 양쪽으로 그 뭐 비율이 비슷하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리고 이번에는 만장일치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헌재 입장이잖아요. 굳이 만장일치를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양쪽에서 몇 대 몇 다 쪼개져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놓으면은 상당히 양쪽이 다시 극한 대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만에 하나 인용이 되면은 바로 조기 대선 전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심하게 대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이제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시지만으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승복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승복하겠다. 이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메시지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양 진영이 완전히 세력 대결을 하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거죠. 최소한 중도청 정도는 인정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평의도 더 열어야 되고 또 심리기간을 더 연장을 해야 되고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을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마은혁 후보에 대한 임명. 빠르게 임명해야 된다. 재판은 재판이고 임명은 임명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그 정치적 그 의도성이 연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임명하고 또 심판하는 이 그 판단은 다른 것이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또 헌정 질서를 빠르게 회복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 헌정 질서를 중단시켜 놓은 이 부분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종국 결정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제 뭐 재판관들께서 뭐 6대 2다, 5대 3이다, 아니면 8대 0이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이제 지금 판결이 지금 예정이 되고 점쳐지는데 가급적이면 국론을 하나로 모아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수용할 수 있게 하려면 가급적이면 일치된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 하나.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국민의힘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에 대한 승복의 메시지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반드시 빠르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면 그 결론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충분히 고민한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따르겠다. 뭐 이런 지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빠르게 어떤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금요일을 기점으로 혼란이 수습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과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조선 뉴스 특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